자, 724페이지 통화지입니다. 자, 1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통화 위조는 발행권이 없는 자가 맞죠? 자, 근데 밑에 줄 보시면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할 것임을 요한다. 아니에요. 불가능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해설 보시게 되면 일반인이 봤을 때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이면 되는 것이지 불가능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변조라는 말의 의미는 관한 없는 자가, 그치? 밑에 항상 맞습니다. 진정한 통화를 전제로 한다. 맞아요. 유가증권 문서죄 마찬가지로 항상 진정함을 전제로 하죠. 그 점에서 위조와 다른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이 맞네요. 3번 볼게요. 3번의 두 번째 줄 끝에 가보면 따옴표 되어 있죠?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 지폐. 이때 통용 밑줄 그시고. 통용이 무슨 말이지? 이퀄 강제 통용력. 이게 있다. 이게 있는 것이 통용인 거예요. 통용. 이게 없으면 통용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그 윗줄에 강제 통용력을 갖지 아니했다 했잖아요. 근데 일반인이 봤을 때 오싱이 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 통용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통용으로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이걸 통용으로 보게 되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말이 틀렸어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4번을 보시게 되면 자, 행사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행사할 목적 속에는 타인에게 보일 목적, 이 보일 목적은 행사할 목적이 되지 않아요. 틀렸어요. 그래서 해설 들어가 보시게 되면 자, 통화제에서 말하는 행사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일 본질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에 놓겠다. 이게 행사할 목적인 거죠. 자, 이게 행사할 목적이기 때문에 밑에 줄, 옆에 줄 보일 목적일 때는 행사할 목적이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유명한 판례지. 500원짜리 주와 앞뒷면을 깎았다. 자, 선반으로 깎아버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뒷모양은 그냥 남아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반인이 봤을 때 진정한 화폐라고 오신케 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변조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 자, 2번. 위조통화 행사죄에서 이 행사죄라고 하는 것은 위조통화임을 모르는 자에게 주는 것을 행사죄라고 하거든요. 그치? 근데 모르는 자에게만 성립한다? 아니에요. 모르는 자에게 주는 것이 행사죄가 맞긴 맞는데 모르는 자에게만 이 만자가 틀린 거예요. 따라서 그 밑에 줄 보시면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주잖아요. 이 알고 있는 자에게 주는데 이 알고 있는 자가 내가 저놈에게 주면 이놈은 반드시 이걸 유통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면서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행사죄로 봐요. 행사죄로. 그래서 안 된다 틀렸어요. 그래서 행사죄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 거예요. 모르는 자에게 주는 것도 행사죄가 되고요. 두 번째, 알고 있는 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있는 자에게 주었을 때 그 알고 있는 자에게 주게 되면 이 사람이 반드시 유통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게 되면 이것도 행사죄가 된다 이런 말이 두 가지가 다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판례. 자, 3번. 자, 통화 위조죄가 되려면 위조와 위화의 진화를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가능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랬습니다. 틀렸고. 그러면 4번 보시게 되면 자기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여줄 목적 같은 경우에는 위조죄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드렸지? 정답은 4번이네요. 그래서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드렸듯이 유통성이 본질이기 때문에 보일 목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갑니다. 자, 통화죄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표면 일부를 깎아내었다 그랬어요. 앞에 설명드렸잖아. 깎아놓은 것만으로는 그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화폐로 오신케 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변조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맞는 말이지, 그치? 그 다음에 스위스 화폐 나왔네요. 그 다음에 현재는 통용되지 않았다. 다만 스위스은행에서 신권과 교환이 가능한 이 진짜 화폐, 진폐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내국에서 유통하는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지. 틀렸어요, 그쵸? 현재는 통용하지 않고 다만 교환이 가능할 정도에 불과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틀렸어요.
증여도 행사죄가 되지. 행사죄는 유상, 무상, 불문이기 때문에 유상, 무상, 불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도 행사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4번 보죠. 미화 1달러, 2달러가 있는데 연도, 그 다음에 발행번호, 재무부 상징하는 이 문양, 그 다음에 장관의 사인, 색상을 고쳤다 라는 것만으로는 변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만으로는 오신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봤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판례는 이 정도만 갖고는 오신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조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 문제. 자, 위조 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어, 그치? 근데 내가 주면 그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유통시킬 거야 라고 내가 인식 또는 얘기를 하면서 주었다면 이것도 행사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말이지.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외국인의 국내보험 처벌하죠. 외국인의 국외보험 처벌조항이 있어요. 이게 207조 3항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아니한다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의 통용이란 말 속에 오인할 가능성까지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유추 확장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형법 정죄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치? 동그라미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표면 일부를 깎아내었다 이 말 갖고서는 오신케 할 정도가 아니었다 보기 때문에 변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고 정답은 2번이죠. 자, 문제 5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행사할 목적 나왔네요. 자, 행사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통 밑줄 그리고 유통성의 본질이기 때문에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한다. 맞죠? 다음 2번에 오신케 할 정도 맞고요. 3번에 공범이다. 공범 관계에 있다면 아직까지는 범인들 수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 맞죠? 맞아요. 3번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강제 통용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통용으로 볼 수가 없어요. 뭐 뭔지 알겠지? 답은 4번인 거예요. 자, 문제 6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유통이란 말과 통용이란 말은 다르지, 그치? 다르다. 그래서 강제 통용이 없는 것을 뭐라 불러요? 유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기억 동그라미고요. 얘는 가볼게요. 오신케 할 정도이면 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마지막에 통용이란 말은 강제 통용이 있는 말이다. 맞죠? 동그라미.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통용이란 말 속에는 오인 가능성이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유추 확장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유추 확장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다가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 됩니다. 자, 7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위조통화를 행사해서 재물을 불법 영득했다. 자, 위조통화 행사해서 뭐가 되죠? 위조통화 행사죄가 되는 거죠. 위조통화 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플러스 자, 이것을 가지고 재물을 불법 영득했대요. 상대방을 사기친 거지?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짜 통화잖아. 위조된 통화이기 때문에 마치 진정한 통화인 양 물건을 사고 이 재물을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는 경합범이다.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흡수가 된다라는 말이 틀린 거지. 자, 2번을 보시면 위조 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주네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주면 이 사람이 반드시 유통시킬 것이라고 내가 인식 얘기하면서 주게 되면 행사죄 된다 했어요. 틀렸네. 3번 보시면 통화죄는 예비무죄 처벌조항이 있는데 예비무죄 처벌조항이 있어요. 통화죄는요. 근데 자수하게 되면 감면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면한다. 그래서 필요적 감면이야. 필요적 감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번 시간에도 했죠. 저번 시간에 방화죄도 했었고 뭐가 있었죠? 폭발물 사용죄도 있었지, 그치? 필요적 감면이다 이거. 다음
4번 보시게 되면 오신케 할 정도로 볼 수가 없다면 변조죄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겠지, 그치? 변조죄라고 하는 것은 오신케 할 정도가 되었을 때 변조든 위조든 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얘기네요. 자, 문제 8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아까 했지? 위조통화 행사죄 하나, 사기죄 하나, 두 개의 죄가 다 되지. 양죄가 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2번 가볼까요? 2번은 풀었어요. 2번은 풀었다. 통용하지 않는 지폐는 밑에 통용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객체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정행사죄 나오네요. 지정행사죄는 미수 처벌 조항이 없어요. 이것은 미수도 없고 예비 음모도 없어요. 알아두세요. 이거 기출된 적이 있잖아요. 경찰집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자,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준다. 그치? 그 사람에게 주게 되면 반드시 유통시킬 것이라고 내가 인식 예견하게 주게 되면 이것도 행사죄 된다 했죠. 마지막에 행사죄가 됩니다. 안 된다 틀렸고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해서 통화제 끝났네요. 자, 이제 유가증권 가볼게요. 자, 유가증권 중에서 1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7년도 경찰 문제입니다. 자, 수표 발행인이 수표 의뢰인으로부터 수표 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수표를 발행했어요. 발행한 것은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돼야 안 돼요?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수표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수표는 꼭 자금이 들어와야지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걸 무인증권서예요. 무인증권서. 유인이 아니고 무인. 인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유인은 인관계에 있다. 무인은 인관계가 없다. 인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고요. 그래도 유가증권 허위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게 되면 원본을 말한다. 원본을 말한다. 4번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 자, 변조죄의 여부를 묻고 있는데요. 이미 변조된 부분은 변조죄가 되지 않지. 그치? 변조죄의 객체는 진정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변조된 부분은 진정 성립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변조죄의 객체가 안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소금을 구입하였다. 백지라 했어요. 백지가 뭔지 알지? 백지가 뭔지 알지? 자, 그 백지를 밑에 완성했대요. 백지의 공간을 완성했대요. 그럼 또 다른 별개의 유가증권 위조죄가 되는 거지. 그치? 되는 거잖아. 백지를 백지가 아닌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동일성 상실이다. 이 말이 동일성이 없는 거지. 그치? 없어진 거지. 여전히 백지가 아니고 백지에다 뭘 채워넣었잖아. 그래서 동일성을 상실시켰잖아. 백지의 동일성을 상실시켜버렸잖아. 그걸 위조죄라 불러. 위조죄. 아시겠죠? 됩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 문제.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줄에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유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통화죄예요. 통화죄. 유가증권이 아니고. 유가증권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자, 2번 가볼게요. 갑이 백지 약소금 액면란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했다. 위조했으니까 일단 위조죄 하나가 되겠지. 자, 을이 갑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으로 변경했다. 자, 금액란을 바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을의 행위는 위조나 변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왜 변조가 안 되는지를 아세요? 위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성립이 아니잖아요. 진정성립이 아니지, 그치? 진정성립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변조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성이 유지가 된 거거든. 동일성이 유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뭐가 안 나와요? 위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변조도 안 나오고 위조도 못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줄을 보시면 위조나 변조가 되지 않는다. 맞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2번, 디귿번 가볼게요. A 회사 대표이사를 재직한 바 있던 갑이, 자, 갑이네요. 자, A 회사 대표이사가 이미 을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미 바뀌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대표이사여야 아니에요? 대표이사가 아닌 거예요. 그치? 근데
자기 명의로 된 A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신을 갑 대표이사라고 표시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권한이 있었다가, 대표이사의 권한이 있었다가 지금 권한이 없어진 사람이잖아요. 지금 권한이 없는, 이 사람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대표이사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여전히 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자기 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작용모형이지 뭐예요? 작용모형이지. 이게 바로 작용모형에 의한 유가증권 죄가 되는 거지. 위조죄가 되는 게 아니고. 그치? 틀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자, 공모하였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유가증권 행위가 교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행사죄 되나 하는데 행사죄가 안 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범인들 수중에 있기 때문에 제3자의 행사가 된 바가 없어서 아직 범인들끼리 이 수중에 있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사죄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치? 해설에 그렇게 나오지? 해설을 보시면 여기 서로 공모한 공범관계에 있다면 여기 전 단계에 불과하고 아직까지는 범죄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행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았단 말이죠. 자,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했네요. 자, 일단 4번은 안 돼요. 원본만 됩니다. 원본만 되고 틀렸고. 그 다음에 이건 다 외워야 되겠지. 문방구 약속업용지 되고요. 리푸드 탑스권 되고요. 정기예탁금 증서 안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인데 신용카드는 잘 보셔야 돼. 카드업자가 발행한 카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카드가 있지? 뭐 삼성카드라든지 뭐 현대카드라든지 이런 카드는 유가증권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 한국소비조합이 발행한 카드는 돼요. 그건 된다 그랬어요. 외우셔요. 외우시는 게 제일 나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유가증권이 유통성이 본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보증권의 한도의 범위를 초월했다. 이게 월권이거든. 월권. 즉 액면란의 보증권의 범위를 초월해서 금액을 기입했다 이랬거든. 그럼 동일성이 상실이거든. 이게 동일성이 상실되었다 라고 보아서 변조가 아니고 뭐로 봐요? 위조로 봐요. 그 다음에 자, 변조는 진정 성립이 전제입니다. 맞는 말이고. 자, 다음 자기 명의 같은 경우에는 변조가 아닙니다. 변조는 이거야. 변조는 CF, 변조는 땡땡, 권한이 없는 자가 플러스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플러스 동일성 유지가 돼야 하고 플러스 진정 성립이 전제돼. 이 네 가지를 다 갖춰야 돼. 그러니까 뭐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해서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물론 그 객체는 뭐다? 진정 성립이 전제를 깔아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자기 명의라 했기 때문에 타인 명의가 아니지? 자기 명의라 했기 때문에 변조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지. 틀렸지? 변조가 아니다? 맞죠? 이거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MB 한번 가볼까요?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됩니다. 허무인 명의, 사자명의 다 됩니다. 그래서 해설도 가보시면 일반인으로 봤을 때 오신케할 정도이면 전부 다 객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허무인 명의든 아니든 간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건으로서의 요건의 흠결이라든지 그 무효 사유라 할지라도 일반인을 봤을 때 오신케할 정도가 되면 이것도 객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허무인 명의 유가증권도 됩니다. 그 다음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준다. 그치? 내가 주면 저처럼은 반드시 그걸 유통시킬 것이라고 내가 알면서 줍니다. 이것도 행사죄가 된다 그랬지, 그치? 안 된다 틀렸고. 답은 2번이네. 5번 가보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1번 풀었잖아.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고요. 무인 증권성 때문에. 허위 아니라 그랬습니다. 틀렸고. 답은 1번 나왔네. 다음 2번을 보시게 되면 반드시 유통성을 필요로 없다. 풀었고. 위조된 부분은 진정 성립이 아니기 때문에 변조죄가 안 나오지, 그치? 맞고. 그 다음에 아까 백지가 된 것을 완성하는 것은 뭐가 된다? 위조죄가 된다라고 풀었잖아, 그치? 그치? 그 다음 유통성이 필요 없다 그랬고 이건 다 풀었기 때문에 지울게요. 앞에서 풀었잖아, 반복해서.
6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유가증권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 대상이 되나? 되지. 그 5조 나와있지. 5조에 5호에 나와있어. 그 외우시나? 내외 국통유문인 할 때. 내외 국통유문인. 유자가 유가증권입니다. 그렇죠? 거기 나오잖아. 그 다음에 자기 명의 같은 경우에는 변조가 되지 않고, 변조는 타의 명의라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3번 풀었어요. 4번에 문방구 약속 어명지, 그리고 유가증권이라고 제가 외우라 그랬다. 틀렸다.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부정수표 단속법이라고 있지? 거기는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목적범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이런 목적범이 아니다. 형법에는 목적범으로 되어 있는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는 목적범이 아니에요. 이거 2번 나왔어요. 공부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문방구 약속 오명지라 할지라도 오신케 할 정도이면 객지가 된다 했고요. 그 다음 공모했거나 공공관계에 있다면 아직까지 범인들 수중에 있기 때문에 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 그치? 그 다음 이미 변조된 부분은 진정 성립이 아니지. 진정 성립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변조죄의 객지가 되지 않아요. 틀렸어요. 답은 4번 되겠네요. 그 다음 오신케 할 정도라면 그게 사자든 허물 명의든 간에 객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맞고. 8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1번 문제. 자, 폐공중전화를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지? 이렇게 바꿔버렸지? 그럼 뭐하지? 동일성 상실시켜버렸지?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만들었잖아. 그걸 동일성 상실이라고 부르거든. 이것을 위조죄라고 부릅니다. 위조죄. 동일성 상실이면 위조죄입니다. 동그라미죠. 자, 2번 보시면 이미 타인에 의해서 위조되었다는 말은 진정성립이 아니야? 진정성립이 아니지. 그래서 변조죄가 안 돼요. 틀렸고. 자, 그 밑에 위임 범위 내에서 그 옆에 밑에 당의 약속어음을 원상태로 반환하기 위하여 밑에 어음 금액의 기재를 삭제하는 행위는 옆에 변조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어. 이 범위 내다 보니까. 범위 내란 말은 권한이 있는 자거든. 권한이 있는 자는 위조 변조가 안 돼요. 위조도 안 되고 변조도 안 되고 자격 모형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 위조죄가 된다, 변조죄가 된다면 다 틀려버려. 그 다음 정을 알고 있는 자 인식하고 교부하지? 그럼 행사죄 된다 그러지 않았나? 행사죄가 된다 그래야 됩니다. 안 된다 틀렸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유가증권은 유통성의 본질이 아닙니다. 틀렸어. 답은 1번이다. 알고 있는 자에게 주는 것, 교부하고 인식하고 교부하면 행사죄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폐공중전화 사용 가능한 거 위조라 그랬고요. 위조라 그랬고 이미 타인에서 위조된 것은 진정성립이 아니기 때문에 변조죄가 안 나오고요. 다 풀었잖아. 다 풀었다 같이. 이것도 다 풀었는데 중복되는 거네. 제가 좀 표시 좀 해두겠습니다. 자, 10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 자, 1번 문제. 명의자의 실제 여부는 그 성립 여부에 장애를 주지 않지. 그쵸? 죽었든 살았든 간에, 아까 사자명이 허무명이 나왔지? 죽었든지 살았든지 간에 일반인이 봤을 때 오신케 할 정도이면 다 객체가 된다 했잖아.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다음. 자, 망부 사망 후에 그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해왔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위조로 보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위조된 100점이다 했다, 100점. 자, 100지라 했다, 100. 일단 위조됐으니까 일단 별도, 뭐가 됩니까? 위조죄가 하나 되겠지. 위조죄가 하나 될 것이고요. 100지가 된 것을 가지고 보충했어요. 보충하면 어떻게 된 거지? 동일성 상실이 되지. 100지를 100지가 아닌 걸 그 명령을 100지가 아닌 걸 100지가 아닌 걸 바꿨잖아. 또 위조죄가 되는 거지. 별도로 유가증권 위조죄가 되지. 그러니까 위조죄가 두 개 되는 겁니다. 경합범. 뭐지? 안 된다 틀렸네. 답이 3번이네요. 자, 신용카드 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유가증권이라고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11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은행. 자, 발행인이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것이 이게 허위인가? 허위가 아니지, 그치? 왜? 발행인의 인장은 맞잖아. 발행인의 인장 것은 맞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허위는 아닌 거지. 대신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 지급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되는 것이지. 허위는 아닌 거예요. 다음, 배서인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했을 때 허위가 아닌 거지. 왜냐하면 배서인의 주소라고 하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을 허위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허위가 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지. 자, 디귿번 가보시면 두 번째 줄에 백지가 된 것을 가지고 그 위조업을 완성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백지가 아닌 것을 바꿨다는 거지? 그러니까 별도로 유가증권 위조죄가 되는 것이지. 틀렸네요. 그 다음 밑에 공모했거나 공범관계에 있다면 아직들 범인들 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중에 있다고 본다 그랬지? 그래서 행사죄가 된다고 볼 수가 없다. 맞죠? 그 다음 이미 타인에 의해서 위조된 약속음의 기재사항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조됐다는 말은 진정성립이 아니란 말이지. 자꾸 나오잖아요. 반복해서. 그래서 변조죄가 되지 않는 거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했네요. 1번 풀었어. 은행에 신고되는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은 허위 작성이 아니다. 풀었기 때문에 지울게요. 자, 패자를 사용 가능하게 한 것은 동일성 상실이라고 했어요. 동일성을 상실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변조죄가 되는 게 아니라 위조죄가 된다. 맞습니다. 자, 알고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그 밑에 행사죄가 될 여지가 없다? 아니, 행사죄가 될 여지가 있어. 왜 없어?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주었을 때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유통시킬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 주잖아. 알면서 주는 것 자체가 행사죄가 된다니까. 3번에 틀렸어요. 자,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바뀌어졌대요. 근데 그 밑에 줄 그 피고인 명의로 위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뭐 했다 그랬지? 뭐가 되는 거지? 자격모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자격모형이 되는 거예요.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격모형죄가 되죠. 자, 배서인의 주소는 배서 요건이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다 할지라도 허위 작성이 안 돼요. 맞는 말이에요. 자, 13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1번. 작성권자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았대요. 그래서 발행인 명의 아래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했대요. 이것은 허위 작성이 돼야 안 돼요. 허위 작성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것은 승낙 받긴 받았지만은 야, 발행인 명의 아래 왜 네 이름 갖다 쓰냐? 약속은 작성함에 있어서 너가 승낙 받았으면 작성권자의 승낙 받고 했다면 발행인 명의만 갖다 쓰면 되잖아. 왜 네 이름 갖다 왜 쓰냐고, 네 이름. 이것은 여기 나오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썼기 때문에 허위 작성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적한 적이 없는데 실제로 선적한 적이 없는 화물을 선적했다는 내용을 쓰고 있으면 전부 다 허위 작성 맞지? 그 다음 3번은 우리가 총론시가 나오는 건데 유가증권의 허위 작성이 자체는 관여한 바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지?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거야.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뭐는 했다? 공모는 했다. 공모는 했다. 이런 말이에요.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타인은 어떻게 된 거지? 타인은 공모도 했고, 플러스 행위도 했고, 행위도 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작성 부탁이라고 하는 것이 이퀄이 뭐예요? 이 공모란 말이에요. 공모. 그래서 이 타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타인은 이죄의 정범이지. 정범. 그리고 허위 작성이 자체는 관여한 바가 없는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범죄의 공모 공동정범. 공모 공동정범 할 때 총론 시간에 총칙에서 나와요. 그치?
그래서 허위 작성죄의 공모 공동 정보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수표 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했어요. 무인 증권성 때문에. 답은 4번이네요. 자, 14번 문제. 공범 사이에서는 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번 또 나왔네. 유가증권의 허위 작성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할지라도, 그치? 의사연락이란 말은 공모란 말이에요. 이퀄 공모. 공모가 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여기 나와 있는 생략되어 있는 사람 있지? 생략된 사람은 그 범죄의 공모 공동 정보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맞지? 유가증권은 유통성의 본질이 아닙니다. 틀렸어요. 답은 3번이네요. 다음 한국 외환은행 소비자업이 발행한 신용카드는 유가증권이 된다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15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주었을 때 이 사람에게 주게 되면 반드시 이 사람이 유통시킬 것이라고 내가 인식하고 주게 되면 이것도 행사죄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백지가 된 것을 가지고 그 백지엄을 완성시켰다라고 했을 때 별도로 유가증권 위조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맞고. 그 다음 수표 외관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전 수표라고 오신케 할 정도가 되었다면 설령 그것이 무효의 것이라 할지라도 위조죄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치?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배서인의 주소는 허위로 기재했다라고 했을 때 유가증권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배서인의 주소는 유가증권의 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배서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허위 기재했다 할지라도 허위 작성죄가 되지 않는다. 답은 4번입니다. 그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